너 요즘에 MZ 세대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알아? 방학 잘 지냈어? 잘 지냈지. 벌써 개강이네. 이번 학기도 잘 버텨봐야지 뭐. 너 나한테 밥 사주기라고 있지 않았지? 밥? 내가? 야, 너 LG 엔솔인가? 그거 공모주 청약 넣은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쏠쏠하긴 했지. 기업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기 위해 주식시장에 주식을 새롭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상장시키기 위해서 기업은 자신들의 실적과 성장성 등 여러 정보를 공개하는데요. 이를 기업 공개 혹은 IPO라고 합니다. 이렇게 투자자를 공개 모집하기 위한 주식이 바로 공모주이고 그 가격을 공모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모주 청약은 이 공모주를 사기 위한 신청 과정을 말합니다. 주식이 상장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미리 공모주를 통해 주식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지난 1월에 공모주 청약을 진행했던 LG에너지솔루션은 공모가가 30만 원, 그리고 상장 후 주식의 시초가는 59만 7천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모주 청약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공모주는 공모가의 50%를 증거금으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비례배정 방식은 큰손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반발이 많았기에 2021년부터 균등 배정 방식이 추가됐는데요. 최소 10주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넣은 투자자 모두에게 청약 물량을 고르게 배정합니다. 따라서 10주 이상만 청약하면 최소 한 주 배정이 보장되는 것이죠. 만약 공모가가 30만 원이고 10주를 청약했으며 한 주를 배정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증거금으로는 150만 원을 내야 하고 한 주를 배정받았기 때문에 120만 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주를 배정받았다면 30만 원을 덜 낸 것이기 때문에 추가 납입을 해야 하는데요. 추가 납입을 하지 않으면 5주만 배정받게 되는 것이죠. 부럽긴 하다. 나도 좀 미리미리 알아볼걸. 지금부터라도 잘 알아봐봐. 그래서 나 투자하려고 하는데 너 혹시 펀드나 ETF 들어봤어? 그게 분산 투자가 알아서 되니까 진짜 편하고 좋더라고. 펀드와 ETF는 모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괜찮은 투자처를 개인이 직접 선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펀드를 통해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에게 맡기는 것이죠. ETF도 펀드의 일종이지만 펀드 매니저는 없는데요. 그래서 일반 펀드에 비해 거래 비용이 낮고 세금도 적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ETF는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블랙핑크 지수는 아는데 주가 지수는 뭐냐고요? 그렇다면 한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인 코스피 200을 살펴볼게요. 코스피 200은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 200개의 시가총액을 지수화한 건데요. 1990년도에 우리나라 대표 200개 기업의 시가총액을 합한 값을 100이라고 정합니다. 그리고 2022년인 현재 대표 200개 기업의 시총의 합이 1990년도를 기준으로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계산한 것이 바로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현재 코스피 200 지수가 358.44니까 시가총액이 3.6배 늘어났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구매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가 오르면 이득을 보고 내려가면 손해를 보는 방식이죠. 추가로 인버스 상품이면 주가 지수가 내려갈 때 이득을 보고 레버리지 상품이면 수익이 2배지만 손실 또한 2배라고 보면 됩니다. 유명한 주가 지수로는 코스피, 코스닥, S&P 500, 다우존스 지수 등이 있습니다. 이들을 추종하는 ETF 상품이 많은데요. 또한 ESG, 메타버스, IT 등 관련주들을 모아놓은 ETF도 많습니다. 이들을 통해 시장 그 자체에 혹은 산업군이나 트렌드 자체에 투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망이 좋은 시장이나 산업군, 트렌드에 투자한다면 유의미한 이득을 볼 수 있겠죠? 그 ETF가 초보 투자자들이 분산 투자하기에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아, 그 말 듣고 생각났는데 너 요즘에 MZ 세대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알아? 어떻게 하는데? 명품 한 조각, 빌딩 한 조각, 스니커즈 한 조각. 응? 조각 투자를 통해서 소액 투자를 하는 거지. 요즘 MZ세대가 관심 있게 보는 투자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조각 투자입니다. 명품, 건물, 한정판 스니커즈, 미술품, 음악 저작권, 심지어 한우까지. 누구나 갖고 싶어 하지만 희소성이 있는 것이 투자 대상이 되죠. 명품을 예로 들자면 롤렉스 시계 한 조각당 1,000원으로 공동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되팔아서 나온 차익을 나눠 갖는 거죠. 이를 리셀한다고 합니다. 한정판 스니커즈도 이와 비슷합니다. 추첨을 통해 한정판 스니커즈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마케팅 방식을 래플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당첨될 확률이 하늘의 별 따기지만 당첨이 되면 리셀가를 매우 높게 부를 수 있습니다. 리셀가가 높기 때문에 공동 투자자를 모집해 스니커즈를 구매하고 이를 다시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해서 수익을 얻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당첨이 된다면 가장 좋겠죠? 추가로 미술품 투자는 아트와 재테크를 합쳐 아트테크라고도 불리는데요. 미술품의 소유권을 투자자들이 나눠 갖는 방식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음악은 미술품과는 조금 다릅니다. 음악에 대한 소유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이죠. 또한 건물의 조각 투자는 부동산 지분을 주식처럼 거래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건물의 임대 수익도 배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투자 방식은 조각 투자를 진행하는 어플이나 플랫폼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조각 투자 상품은 금융 투자 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선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또한 리셀의 경우 판매 전까지 돈이 장기적으로 묶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역시 쉬운 투자는 없는 법이야. 나도 똑같은 MZ 세대인데 요즘 애들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 맞아. 나도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